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차 원격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보시면은 7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제3장 내용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슬라이드 자료를 13번에 보게 되면은 자료형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로 말하면은 84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의 도표가 나옵니다. 자료형과 바이트 수, 그 다음에 범위를 도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자료형은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은, 또 교재 내용 보시면은 정수형과 문자형, 부동소수점형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열에 보면은 바이트 수가 나옵니다. 2바이트부터 시작해가 8바이트를 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바이트라는 개념은 컴퓨터 전공자들은 익히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들은 이 바이트 개념이 뭘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 바이트 개념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바이트 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컴퓨터 교과목 중에 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전자계산기 구조 일반이라는 교과목에 보면은 학자들이 자료의 표현 단위라고 크게 몇 가지 8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1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8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단위 중에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 개념이 나옵니다.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 그러고, 이진수 있죠. 바이너리 디지트라 그럽니다. 이진수 0와 1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의 가지수는 2가지입니다. 0 아니면 1이 되겠죠. 우리 일상생활로 말하면은 한 비트 기억 공간을 가지고 전기 스위치를 ON을 시킨다든지 OFF를 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yes, n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비트가 4개의 비트가 모인 것을 니블이라고 합니다. 니블은 NIBBL이라고 합니다. 니블은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소량 또는 조금씩 먹는 것을 말하는데, 니블이라는 개념은 완니블은 4개의 비트로 구성되고, 그래서 2의 n성으로 표현하면 2의 4성에 해당됩니다. 2를 4번 곱해보면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4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정보를 표현하면 몇 가지?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요 니블이 더블로 모이게 되면 총 8개 비트가 나옵니다. 8개 비트를 학자들은 바이트라 그럽니다.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바이트 개념은 뭐 할 때 쓰는데,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쓰입니다. 여기에 문자는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A 있죠. 우리가 키보드에서 무심코 A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고급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알파벳 A를 이해하지만은 컴퓨터는 이 문자 A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변환되어 들어가느냐?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10진수 65로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진수로 변환이 돼가 기계 코드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이진수 기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스키 코드는 우리 교재 저 뒤에가 아마 또 나옵니다. 그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한글이라든지 한문, 특수문자 이런 거는 한자를 표현하는데 2바이트를 소모합니다. 왜?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실 때 한글 창제 원리가
조합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할 때 초성은 히읗이고 중성은 아입니다. 종성은 니은이 되겠죠. 그걸 표현하자니 2바이트가 소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2의 n승으로 표현하면 2의 8승계가 되고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56가지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워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CPU가 메모리에 접근해 가지고 한 번에 읽어 올 수 있는 단위입니다. 즉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워드라 그럽니다. 그럼 워드는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하프워드와 풀워드와 더블워드. 하프워드는 2바이트고 풀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1워드라 그러면은 1워드라 그러면은 풀워드 즉 4바이트를 1워드라고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고 더블워드는 8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프워드는 2바이트라 그러는데 이걸 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프워드는 2, 8이 16, 16개의 비트로 구성되고 풀워드는 이거의 배다이면 4바이트이기 때문에 32비트, 마지막으로 더블워드는 8바이트이기 때문에 88이 64가 되겠죠. 64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필드 개념이 나옵니다.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있죠. 프로그램 액세스라 그러죠. MS사에서 개발했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을 때 하나의 테이블로 봤으면 표로 본다면 표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필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번도 있고 번호도 있고 과목명도 있고 뭐 성명도 있고 비고란이 있다면 그 비고란 그 열단위에 해당되는 비고라는 그 명칭이 필드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레코드 개념이 나오는데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된 자료의 처리 단위라 그럽니다. 또 어떤 교재는 보면은 레코드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런 필드들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또 뭐 레코드라고 얘기하자면은 레코드는 구체적으로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논리 레코드는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이 논리 레코드를 블로킹하면은 즉 묶는다 이 말입니다. 블로킹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 레코드라고 합니다. 피지컬 레코드. 이걸 다른 말로 블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리 레코드는 컴퓨터에서 입출력 단위로 사용되고 줄여서 블락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개념이 나오는데 파일 개념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 구성되고 이거는 디스크의 저장 단위로 사용되더라. 우리가 하드디스크 있죠. 이런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할 때 반드시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one 파일즈는 뭔데? 하나의 파일명과 그 다음에 구분자 도트 그 다음에 확장자 익스텐션 있죠. 그걸로 구분됩니다. 그 익스텐션 확장자를 보고 우리는 예를 들어 뭐 .hwpw다. 이걸 보고 이 파일의 성격과 종류를 알 수가 있다. 방금 얘기한 거 그거는 뭐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을 할 때 확장자가 HWPW로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은 또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른 말로 동질 레코드의 집합체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들의 집합으로 중복을 제거한 통합된 상호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데이터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뱅크는 방금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묶어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뱅크라고 합니다. 뱅크란 개념이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료 표현 단위는 가장 작은 게 비트, 그 다음에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다음에 필드,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물론 뭐
파일 다음에 또 볼륨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방금 언급한 비트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 강의 자료 슬라이드 오니까 여기에 바이트 수, 자 자료형의 종류에 보니까 정수형은 소트와 인트, 롱이 있습니다. 소트형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2바이트는 비트로 표현하면 16비트에 해당된다. 이팔이 16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범위에 보면은 32,768, 즉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로 나와 있죠. 이거는 뭔데? 2바이트이기 때문에 2의 n승으로 표현하면 2의 16승계가 된다. 그래서 소트형을 쓰게 되면 뭐다? 이 범위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이번 3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할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무엇을,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학습 목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C 언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수형 변수와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네 번째는 부동소습전형 변수와 상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다섯 번째는 기호상수를 어떻게 선언해서 사용하는지, 기호상수, 심볼릭 컨스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개념을 알아보자, 이 말이죠. 오버플로우는 자료가 넘치는 걸 말하고, 언더플로우는 뭐다? 자료가 너무 작아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총 몇 가지, 6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다 배우고 실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는 프로그램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가 이미 금액을 입력합니다. 즉 달러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는 $1000죠. 그럼 이래 입력해 가지고 이 달러를 원화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천공항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환전해도 된다면. 그래서 요거는 그 매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점에 따라 환율이 다르니까,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문제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빛의 속도 있죠. 빛적 속도. 빛의 속도가 현재 보니까 30만 킬로미터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약 14억 9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달 시간은 약 8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스 코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있죠.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작성하려 그러면은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 보면은 우리 교재 78페이지 아래쪽에 3번에 보니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런데 거기에 섭씨할 때 그 오타 나왔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 그러면은 먼저 화씨 온도는 그 100도라고 되어 있는데 화씨 온도 개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하는 섭씨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가 단위를 화씨 온도는 도C를 씁니다. 두 번째 섭씨 방금 얘기한 거는 섭씨 온도고, 화씨 온도는 독일의 학자 중에 파렌하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쓴 표기인데, 이거는 중국 음력의 화륜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기호가 도 F로 표기하고, 이거는 물이 어는 온도는 화씨 32도, 섭씨로 하면은 0도가 됩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뭐다? 212도, 섭씨는 100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씨 32도에는 212도 화씨 32도에서 212도 사이의 온도를 180등분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화씨 100도는 뭐다? 섭씨 37.8도로 우리 인간의 체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요런 상식을 잠시 알고 있고, 나중에 저 교재 끝나는 부분에 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이 화씨와 섭씨를 변환하는 방법을, 공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스 코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베리어블 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79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이 그림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디클레어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변수 선언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류의 변수를 얼마나 사용할지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변수는 뭔데? 프로그램에서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베리어블, 변수라 그런다. 그래서 그 현재 우리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상자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뭐다? 하나의 뭐다? 일종의 공간입니다. 영역, 기억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신텍스 3.1 변수 선언에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뭐다? 값을 넣습니다. 뭐 새로운 값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우리 교재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재 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신텍스 3.1 그래가 변수 선언하는 형식과 예제를 드러놨습니다. 형식이 보니까 자료형과 변수 이름, 끝날 때는 세미콜론, 즉 변수를 선언하려면은 원하는 자료형을 적어주고 이어서 변수 이름을 적으면 된다. 변수 선언도 하나의 문장이므로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종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에그젬플에 보니까 앞에 인트가 나오죠. 요거는 인테저의 줄임말 정수형이다. 그 다음 변수 이름을 i라고 줬어요. 그 다음 종료하는 걸 뭐다? 세미콜론으로 표기했다. 그 요거는 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i의 변수는 결국은 뭐다? 정수를 나타내는 뭐다? 변수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좀 더 뭐다?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정수형의 변수 i가 선언되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int가 즉 뭐를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변수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1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면은 나오는데,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수는 메인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메인 메모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램은 램인데 동적 램 그래가 D램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램이 우리가 메인보드 상에 램뱅크가 있습니다. 0, 1 이렇게 그 슬롯에 장착하게 되면은 여기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메모리 어드레스 번호가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스 번지 주소를 이렇게 부여해 놨다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주소 번지 어드레스라 그러고, 이 번지가 주어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임의의 뭐다? 밸류 값, 숫자 2, 3 이렇게 뭐다? 저장을 해놓은 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러면 변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81페이지 중간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A로 분류해 놨는데, 질문을 뭐라고, 만약 메모리를 변수처럼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어드레스 주소로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설명을 219번지에 0을 대입하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뭐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불편하다. 왜? 인간은 숫자보다는 뭐다? 심볼, 기호를 더 잘 기억하더라. 그래서 왼쪽 그림 보니까 219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주소 개념이다. vs 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sum 있죠. 요거는 변수 개념이다. 물론 여기 상자는 뭔데? 일종의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값을 보관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왼쪽에 219는 주소 어드레스를 의미하고, 오른쪽 sum은 변수를 의미한다. 그 각각의 뭐다? 요거는 메모리인데 여기에다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는다 이 말. 근데 여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불편하다 하는 거는 뭐다? 인간에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79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뭐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뭐다? 미리 선언을 해야 된다. declare. 누구한테 선언한다? 이거는 컴파일에게, 번역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쓰겠노라고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형식은 먼저 자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주고 끝나는 부분은 종료했다라고 세미콜론을 부여하는데, 밑에 의제물 예제에 보니까 자료형은 int를 썼고 변수 이름은 i를 쓰고 세미콜론으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i 변수는 뭔데? 정수형 변수다. 자료형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보니까 자료형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7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종류라 그러죠. 그래서 요 내용을 오른쪽에 보니까 자료형이 다양한 이유는 뭐다? 커피 전문점에 다양한 컵의 사이즈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수형 데이터는 대표적인 게 뉴메릭 숫자 100 있죠. 100. 실수형 데이터는 뭐다? 3.141592죠. 이건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파이의 값은 뭡니까? 원주일 구할 때 사용되는 값이겠죠. 그죠? 나중에 기호상수 선언할 때 보면 파이 값이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 요거는 위에 있는 정수와 비교해 봤을 때 중간에 뭐다? 데시말 포인트 소수점이 있어요. 그럼 앞에 정수값이 주어지고 뒤에 뭐다? 소수, 가수부 내용이 주어져가 있죠. 0.141592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게 전부 실수형 데이터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싱글 쿼테이션 마크에 대문자 A가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걸 우리는 문자 데이터라 그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자료형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형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면 사용하기 좋게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80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럼 C1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은 어떤 종류가 있노 이 말이죠. 먼저 정수형으로 쓰는 자료형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sort가 있고, 하나는 int가 있고, 하나는 long이 있고, 그 다음에는 long이 있더라 이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부동 소수점형에 해당되는 자료형은 플로트, 그 다음 더블, 롱 더블이 있다. 그럼 이 각각의 분류해 놓은 기준은 뭔데요? 기억 공간의 범위 있죠, 범위. 크기의 차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형은 뭐다? 캐릭터의 줄임말 CHAR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가 있는데, 캐릭터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 문자형 변수, 요 C가 앞에 캐릭터 자료형을 썼기 때문에 문자형 변수다. 그래서 문자형 변수 C를 선언했다. 그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int i는 뭐다? 요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더블 interest underbar rate라는 게 있죠. 요거는 뭔데? 더블형을 썼기 때문에 부동소수점형 변수 interest underbar rate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자료형 요 종류를 보고 뒤에 나오는 이 변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변수의 초기화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1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초기화 initialization을 썼다. 그럼 앞에 요거는 자료형이고 C 요거는 변수명이고 그 다음 이꼴 다음에 오른쪽에 뭐다? 싱글 쿼테이션 마크에 소문자 A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다? 문자형 변수 C에다가 초기값을 뭐다? A를 뭐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저장하라. 그 다음 int i는 뭐다? 초기값을 7로 선언했고 그 다음 더블 인터레스트 언더바 레이트는 뭐다? 초기값을 뭐다? 0.05를 뭐다? 선언을 했다 이 말이죠. 초기값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변수 이름. 여기에 변수 이름은 변수를 작성하는데 C 랭귀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작성 규칙에 의해서 변수 이름을 부여하나 이 말이죠. 요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규약입니다. 규약.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까 변수 이름은 알파벳 문자와 뭐다 숫자 밑줄 있죠. 이걸 언더바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름의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 C 언어에서. 그리고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알파벳 또는 뭐다 언더바가 와야 된다. 따라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여기 이름은 뭐다? 변수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문자 A나 소문자 A는 서로 다르다 이 말. 따라서 변수 인덱스와 인덱스는 요 소문자로 다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인덱스 있죠. 첫 문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뭔데?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 이 키워드는 일단 핵심어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은 리저브 워드 그래가지고 일종의 예약어라 그럽니다.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뭐다? 허용되지 않더라. 요 5가지 기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키워드는 다시 언급하지만은 다른 말로 예약어를 말한다. 예약어는 영문으로 reserved word라 그러는데 RESERVEDWORD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변수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8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3-1에 변수 이름은 변수를 식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첫 번째는 Hello my name is 홍길동, 그 다음에 김영희, 그 다음에 영문으로 SVM 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변수 이름만 봐도 변수를 식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교재 중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은 유효한 식별자다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보니까 S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은 뭔데? 영문 알파벳 문자로만 변수 이름이 만들어져가 있다.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밑줄 문자. 이게 언더바입니다. 요걸로 시작해서 이것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넘버, 중간에 공백을 안 주고 언더바 오버, 언더바 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에 밑줄 문자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킹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이 아니라면은 숫자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수명 마지막에 숫자가 오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오듯이 유효한 식별자로 쓰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뭔데? 유효하지 않은 식별자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요거는 보니까 세컨드 언더바 베이스라고 갈로 안에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뭐다? 유효하지 않은 식별자다. 왜?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했는데 숫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머니 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샵 같은 이런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대가 있죠. 이거는 C 언어에 사용되는 리저브 워드, 예약어, 즉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더블. 아까 뭐 인트, 쇼트, 뭐 그죠? 그 더블, 롱롱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런 것들은 전부 예약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노라고 개발자들이 못 쓰게끔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썼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원하는 만큼 길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처음 뭐다? 63개의 문자만을 사용해서 구별한다. 그리고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처음 31개의 문자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변수 이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않아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83페이지 맨 위쪽에 팁에 보니까 최근에는 한글 이름의 변수도 허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 문장과 같이 보니까 인트 한글로 합계 이꼴 제로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합계에다 한글로 된 합계에다가 뭐다? 0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팁 보니까 좋은 변수 이름 그래가 변수 이름을 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신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후에 우리가 면대면 개강하고 나서 학교에서 실습할 때 이미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가능하면 변수 이름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좋은 변수 이름은 뭐다? 전체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만들고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지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너무 개인적,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지만 알지 다른 사람은 보면 모른다 이 말이죠. 나중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와 달, 일을 나타내는 IJK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는 연도의 영문 단어 year, 그 다음에 달 뭡니까? month, 그 다음에 일 뭡니까? date죠. 이렇게 하면은 뭐다? 누가 봐도 프로그램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래서 영어 단어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영사전을 활용을 해서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팁이 보기니까 여러 단어로 된 변수 이름. 자,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나타내는데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다? 뱅크 언더바 어카운트처럼 중간에 밑줄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뱅크 어카운트처럼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시각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첫 문자 대문자로 쓰고 싶으면 대문자로 쓰면 되고, 중간에 뭡니까? 언더바를 쓰고 싶으면 계속 써라 이 말이죠.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C의 방법을 따라서 언더바 문자 있죠. 밑줄 문자를 사용하여 단어들을 분리하였다. 그 다음 참고해 보니까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C 언어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를 키워드라 그런다. 그래서 이놈의 키워드는 다른 말로 리저브 워드 그래가 예약어라고도 하고, 키워드는 사용자가 다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키워드는 식별자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살펴본 키워드 대표적인 거는 그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뭡니까? 두 번째 줄 메뉴에 보니까 두 번째 칸 메뉴에 보니까 더블,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보는 거 롱, 세 번째 줄에 보면 캐릭터, 중간에 리턴, 쭉 끝에 보니까 플로트,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보니까 소트, 그 다음 쭉 끝에 보니까 보이드, 뭐 이런 뭐다 키워드를 우리가 앞에서 익히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료의 종류가 나온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4페이지 맨 위쪽에 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크게 자료형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게 있다? 정수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고 그 다음 부동소수점형도 있다. 정수형도 다시 분류를 하니까 뭡니까? 소트형도 있고 인트롱, 롱롱도 있다. 그리고 문자형은 캐릭터가 대표적인 거고, 부동소수점형은 뭐다? 플로트, 그 다음 더블, 롱, 더블이 있다. 그럼 이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플로트는 4바이트로 구성되고 더블은 배입니다. 8바이트. 그 다음 롱 더블은 위액하고 똑같죠. 역시 8바이트다. 그래서 표현 범위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여기 2는 뭐다? 지수로 표현한 거죠. 1.2 뭡니까? 10의 38승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5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그림 3-2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겠고요. 설명은 뭐다? 페이지 84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까? 우리 교재 84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84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까 했는데, 맨 위에 보니까 3번의 자료형이란 자료의 종류이다. 시언어가 지원하는 자료형은 다음과 같다. 그죠? 표 3-1에 보니까 기본 자료형이 뭐다? 정수형, 문자형, 부동소수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정수형도 부호 있는 거와 여기는 주로 부호 있는 게 있는데 저 뒤에 가면 부호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 쇼트는 16비트형 정수다. 인트는 32비트, 롱은 뭐다? 32비트. 그러니까 바이트 수로 똑같죠. 4바이트, 4바이트 참고하세요. 그 다음 교재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을 상자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부터 각각의 자료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상자가 몇 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릭터, 두 번째는 소트, 세 번째는 인트, 네 번째는 플로트, 다섯 번째는 더블로 표기해 놓고 각각 뭐다? 자료형의 바이트 수를 아래쪽에 표현해 놨습니다. 캐릭터형은 1바이트, 비트로 말하면 8비트, 쇼트는 뭐다? 2바이트, 비트는 16비트가 되겠죠. 인트는 4바이트, 32비트에 해당됩니다. 플로트도 4바이트, 32비트, 더블은 뭡니까? 8바이트, 64비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까 나왔는데, 정수형으로 선언된 변수는 정수만을 저장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에 실수를 저장할 수는 없다. 왜? 귀찮게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지정하는 것일까? 왜 귀찮게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지정하는 것일까? 시언어에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자료형을 사용할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문한 상품을 상자에 넣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상품의 크기에 따라 뭡니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작은 상품을 큰 상자에 넣는다면 낭비가 될 것이다. 그죠? 물건은 적은데 상자가 크면은 빈 공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큰 상품을 예를 들어 작은 상자에 넣게 되면은 상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변수도 저장하는 값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사용하면은 메모리를 전략하고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듯이 요 그림은 우리 교재 8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그림 3-2에 변수와 데이터 크기의 관계는 상자와 뭡니까? 물건의 크기 관계와 유사하다 이 말이죠. 요건 상자는 작은데 뭡니까? 물건이 상자보다 크다 이 말. 그럼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은 상자는 되게 큰데 들어갈 물건은 되게 작다 이 말. 그럼 물건이 뭐다? 상자보다 너무 작으면 뭐다? 이 공간이 낭비되더라. 요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돌아가가지고 85페이지에 저 위에 참고 부분에 보니까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보려면은 사이즈 오버라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그죠? 사이즈 오버는 뭐다? 변수나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해 주더라. 그래서 int x 변수 선언했고 밑에 출력문에 보니까 프린트 f하고 변수 x의 크기 콜론 %d 있죠. 요거는 데시말 10진수로 표현하라. 슬래시 n 줄 바꾸라 이 말이죠.
요 N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습니까? new line이라 그랬죠. 그 다음 size of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x의 크기는 몇 바이트? 4바이트다. 두 번째 캐릭터형은 보니까 뭡니까? 1바이트 내리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뭐다? 인트형겠죠. 이거는 4바이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자료형과 형식 지정자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 변수 x를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int 정수를 쓰겠다. 정수형 변수 x를 선언했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 x를 이렇게 선언해가 여기에 있는 값을 뭐다? 출력문에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다? 형식 지정자를 %d를 줘야 된다. 요거는 대신 말이다. 10진수로. 그 다음에 long이 있죠. 바이트 수가 더 많죠. 요거는 뭐다? long의 줄임말 L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 롱롱은 뭐다? L을 2번 씁니다. 이걸 1로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더블 슬래시 아이가 그건 아닙니다. LL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소수점 플로트 X 있죠. 이거는 뭔데? 이 말의 앞머리 글자 F를 썼습니다. %F. 더블 X는 뭐다? 어떻게? LF를 쓰더라. 퍼센티지. 앞에는 반드시 퍼센테이지 기호가 나와야 됩니다. 요게 공통점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상수가 나옵니다. 컨스턴트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5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가 컨스턴트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고정된 값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반지름을 받아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작성하였다고 하자. 그거 보니까 좌변의 변수 에리아 있죠. 이거는 우리말로 원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꼴 다음에 3.14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세미콜론 끝났는데 여기 라디우스는 반지름입니다. 그죠? 그 다음 3.14 원주율 값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에리아와 라디우스는 즉 원의 면적과 반지름은 변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3.14는 뭐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3.14는 뭡니까? 실행 중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도 아니고 따라서 3.14도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3.14와 같이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는 값 이런 걸 컨스턴트 상수라 그런다. 그래서 밑에 그림 3-3에 보니까 변수와 상수의 예를 드러놨는데 왼쪽에 보니까 라디우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변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있죠. 5나 10 있죠. 이거는 상수다. 고정된 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파이라는 변수를 썼어요. 이거는 원주율을 말하는데 거기에 또 뭐다? 3.14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요런 거는 상수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니까 상수는 한 번 값이 결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더라.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변수와 상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 베리어블은 한 번 값이 저장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다른 값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컨스턴트 상수는 한 번 값이 정해지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상수의 자료형을 살펴보겠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까 상수형 자료형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수형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6페이지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6페이지 위쪽에 가 보시게 되면은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변수와 상수로 나눌 수가 있다.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다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정수형이 나옵니다. 정수형은 뭐라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으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수형은 다음과 같은 자료형이 있다. 어떤 게 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소트형은 뭐다? 2바이트다. 이게 비트로 표현하면은 이8이 16이니까 16비트. 인트형은 뭐다? 4바이트고 롱은 뭐다? 4바이트.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죠. 그죠? 바이트 수가. 그 다음 롱롱은 뭡니까?
8바이트를 쓴다.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다? 인트형이다. 4바이트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처리 장치 있죠.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합니다. CPU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 그럼 16비트짜리도 있고 32비트, 64비트도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질문을 왜 여러 개의 정수형이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용도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정수형을 만들어 놨다. 이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정수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8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수 있죠. 음수는 뭐다?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이 말이죠. 음수는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부호 비트를 우리가 사인 비트라 그럽니다. 맨 왼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맨 오른쪽 요걸 우리는 LSB라 그래가지고 LSB Least Significant Bit라 그래가 최하위 비트라 그럽니다. 맨 왼쪽을 뭐다? MSB라 그래요. Most Significant Bit라 그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최상위 비트라 그럽니다. 그럼 맨 왼쪽에 요 1비트는 뭐다? 부호 비트로 쓰겠다. 사인 비트. 근데 요 자리에 밸류 값이 0이 오면은 뭔데? 이 뒤에 값은 무조건 뭐다? 양수로 간주하겠다. 그럼 이 sum이라는 변수를 썼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이 뭐다? 앞에서부터 0, 0, 0, 0, 0, 0, 1, 1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부 이진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걸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이진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웨이트 밸류 있죠.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2의 0승이고 여기는 1승, 여기는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이 된다. 그러면 임의의 수에 대한 0승은 뭡니까? 1입니다. 그러면 임의의 수에 대한 하나승은 뭡니다? 2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양수 뭐가? 3이 요 변수에 들어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보게 되니까 부호 비트가 1이면은 요 부분이 1이 채워져가 있죠. 이거는 뭐다? 이 뒤에 있는 수치가 음수로 간주하겠다면. 그래서 sum 변수에 보니까 위에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지 부호 비트만 달라졌다면 이거는 양수 3이 되고 요거는 뭐다? 음수 3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정수형이 뭐다? 나타내는 정수의 범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비트 단위 표현에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0비트고 쭉 가가 왼쪽에 가는 거 뭡니까? 15비트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른쪽부터 1, 2, 3, 4 이래가 15까지 뭐 가든지 16까지 가면 되지 왜 제로부터 시작합니까? 자, 왜 제로부터 시작하느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진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진법도 있고 8진법도 있고 10진법, 16진법이 있는데 기본이 2진법이다. 그럼 이진수의 가장 작은 수는 제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로부터 카운팅 된다. 제로부터 15오니까 가지수는 해야 하니까 총 몇 가지? 16가지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맨 왼쪽 요거는 뭐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인 비트로 쓰겠다. 부호 비트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총 16개 비트다. 그 2의 N우승, 2의 16승을 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양수값 있죠? 32,767까지 하나 줄어듭니다.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앞에 부호 비트 그죠? 사인 비트라 그러는데 앞에 부정을 합니다. un이 들어가요. unsigned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 빨리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다 assigned 뭐 이렇게 발음을 아주 멋있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도 관계없어요. assigned는 뭐다? 변수가 음수가 아닌 값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 여기는 쇼트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unsigned 이거는 뭡니까? unsigned 쇼트는 뭡니까? 음수는 안 나타난다. 양수만 나타낸다. 그래서 65,535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방금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8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87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아래쪽에 보니까 unsigned 수식자, 그죠? assigned 수식자. 이거는 뭐다? 변수가 음수가 아닌 값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수가 제외되면 같은 비트로도 더 넓은 범위의 양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소트형은 음수, 즉,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정수만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은, assigned 소트형은 뭡니까? 0에서 65,535까지 정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다? 더 넓은 범위의 양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몇 가지 예를 아래에 보였다 그러죠. 첫 번째는 assigned int speed. 그러니까 스피드는 정수형 변수다. 그런데 부호 없는 인테저형 변수 스피드를 선언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assigned speed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다? 위에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니까 assigned도 쓰면은 assign int형을 의미한다. 또한 sort형은 뭡니까? sort int라고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long형은 뭐다? long int라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assigned 수식자.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죠. 여기 스피드 변수는 뭐다? 요 assigned를 썼기 때문에 부호가 없는 뭐다? int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distance 있죠. 이거는 뭡니까? 예? 위에 거하고 동일하다. 즉, assigned int distant와 동일하다. 그 다음 players 이거는 뭐다? 이걸 썼기 때문에 부호 없는 소트형이다. 그 다음 second는 뭐다? 또 이걸 썼죠. 물론 long입니다. 부호 없는 long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overflow라는 개념이 뭔데? overflow, overflow,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88페이지 가면은 나옵니다. 88페이지 중간, 저 위에 중간쯤에 보니까 overflow라는 용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 그거 보니까 overflow는 뭐다? 정수형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정수형 변수를 이용하여 산술 연산을 하는 경우 산술 연산의 결과가 정수형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뭐다?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내용에 보니까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은 뭐다? 정수형이 나타낼 수 있는 레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오버플로우라 그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컵이 있는데 이게 변수라 치자이면, 근데 물을 계속 부었다면 컵 사이즈는 요만한데 계속 보니까 왜입니까? 물이 넘친다. 이런 개념을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여기는 소트형을 썼는데, 예? 32,768이란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 게 뭡니까? 넘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89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그림 3.5에 오버플로우는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를 뭐다? 저장했을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오버플로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8쪽 이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소스 코드를 예를 들어가 오버플로우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sort s 뭐니라는 변수에 초기값으로 뭡니까? 32,767 최대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s 뭐니에는 요 변수에다가 뭐다?
기존의 요 초기값에다가 뭐다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증가시켰어요. 그래가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S머니를 뭐다 이꼴 퍼센트 데시말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머니라고 줬죠. 그럼 이 값이 여기에 뭐다 대체가 돼가 화면에 뭐다 요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찍고 여기 값이 찍히겠죠.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S머니는 뭐다 마이너스 위에 됩니까? 32,768이 나오죠. 근데 여기 초기값을 32,767을 줬으면은 다음은 자연적으로 뭐다 양수로 32,768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페이지 88페이지 아래쪽에 가보세요. 거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트형의 변수의 최대값인 32,767을 저장한 후에 1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32,767에서 뭐다? 갑자기 마이너스 32,768이 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며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넣는 숫자를 저장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89페이지 저 위에 그림 3.5 바로 밑에 보니까 변수의 값이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은 뭐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 3-6에 보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수도 계량기나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처럼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소트형의 경우 음수부터 시작하므로 음수로 되돌아간다. 이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 맨 오른쪽에 보니까 양수 32,767의 값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니까 우회된다. 소트형이기 때문에 다시 왼쪽 맨 앞에 와가지고 뭡니까? 마이너스 32,768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정수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정수형을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정수형 상수가 나와요. 자, 전미사를 소문자 U, 대문자 U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89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정수상수는 뭐다? 10이나 100과 같이 프로그램 안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정수상수는 뭐다? 기본적으로 인트형으로 간주된다. 만약 상수의 자료형을 뭐다? 프로그래머가 지정하고 싶은 경우는 전미사를 붙이는데 123L처럼 물론 L은 대문자입니다. 정수상수 뒤에 전미사 대문자 L을 붙이면은 1, 2, 3이라는 상수를 롱형 즉 32비트로 간주하겠다. 그럼 바이트로 말하면 4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 3-2에 가니까 정수상수를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요게 우리 현재 슬라이드 보고 있는 요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예? assigned int라고 되어 있죠. 부호 없는 정수형이다.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한다? 1, 2, 3, U 소문자 또는 대문자 U 이렇게 표기한다. 그 다음에 소문자 L, 대문자 L 있는데 요건 롱형에 해당되고 표기는 뭐다? 얘는 1, 2, 3 소문자 L, 대문자 L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 UL이 있죠. 소문자, 대문자 이거는 뭡니까? assigned long이다. assigned long 부호 없는 뭐다? 롱형이다. 그래서 1, 2, 3 UL 소문자 또 1, 2, 3 대문자 UL 이렇게 각각 표기한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정수형 상수가 나옵니다. 정수형 상수가 아니고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90페이지 넘어가니까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나와 있는데 요거는 현재 뭐냐? 자, 정수상수는 10진법 뿐만 아니라 뭐다? 8진법, 16진법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수상수를 뭐다? 8진법으로 표기하려면은 항상 앞에 뭐다? 응? 5를 붙이면 된다. 왜? 8진법을 영문으로 표현하면 옥탈 넘버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좋게끔 5. 그 다음 16진법으로 정수상수를 표기하려면 맨 앞에 뭡니까? 에?
앞에 뭡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앞에 OX를 표현. 이거는 뭔데? 헥사 대신말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16진법은 10진법하고 동일하게 0에서 9까지 10개 숫자는 그대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부터 15까지는 알파벳 대문자를 표현합니다. 16진수 10은 알파벳 대문자 A, 11은 B, 12는 C, 13은 뭐다? D, 14는 E, 15는 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개의 문자를 추가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16진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719를 16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OXAEF 7이 된다. 그런데 이건 뭐다? 심진법으로 진법 변환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주어져가 있습니까? 맨 앞에 뭡니까? A가 주어져가 있죠. 그 다음 2가 주어지고 그 다음 F가 주어져가 있고 뭐다? 7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16진수로 표기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가중치를 계산하면 여기는 16의 0승자리고 요거는 1승, 요거는 2승, 요거는 3승자리다. 그러면 이 16진법 대문자 알파벳 A를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왜 된다? 요 A는 아까 10에 해당된다 그랬죠. A가 즉 10을 말한다. 요놈 곱하기 16에 3승을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얼마? 49,60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값 2 있죠. 요거 곱하기 16에 2승 하니까 512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는 15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이 15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16에 하나승 하니까 뭐다? 240. 그 다음 마지막 7은 뭡니까? 7 곱하기 16에 0승을 하니까 16에 0승은 뭡니까? 1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 하니까 왜 된다? 7이 나온다. 그래서 이놈을 다 하니까 왜 된다? 4, 1, 7, 1, 9가 나온다. 그러니까 16진수의 의미의 값 A2 뭐다? AEF7은 뭐다? 10진수로 변하니까 왜 나온다? 41,719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진법 변환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9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예? 요거는 뭔데? 정수형 값을 10진수나 16진수, 8진수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텍스트 창에 우리가 이걸 컴파일해가 실행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앞에 128 있죠. 이거는 10진수 값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OX80 있죠. 이거는 뭡니까? 16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O200 있죠. 이거는 8진수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F문에 보니까 %D가 있죠. 요거는 데시말 10진수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형식 지정자. 그 다음에 %X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 X는 헥사데시말 요 놈을 의미합니다. 16진수. 그 다음 %O가 있죠. 출력문에만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8진수 값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게 있는 128, 128, 128이 맨 앞에 뭐다? %D에 들어가서 찍으면은 요렇게 인쇄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요 값을 뭐다? 16진수로 표현하니까 OX80이 나온다. 그 다음 요 값을 뭐다? 8진수로 표현하니까 요 값이 나온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기호상수라는 게 나옵니다. 기호상수. 요거는 우리 교재 91페이지 가만 있습니다. 91페이지 메뉴에 바로 밑에 보니까 기호상수 갈로에 보니까 샵 디파인을 이용한다 그러죠. 키워드 기호상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샵 디파인 뭐 선언하겠다 정의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 보게 되니까 거기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기호상수는 심볼릭 컨스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보통의 상수에는 변수와는 달리 이름이 없다. 그러나 상수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호상수는 기호에 의하여 상수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 없는 상수는 리트럴 상수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의 환율이 1120원이다. 이걸 기호상수로 exchange underbar rate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먼저 샵 디파인. 자, 선언하겠다. 어떻게? exchange underbar rate. 그 다음에 1120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환율 값이죠. 그럼 앞에 나오는 exchange underbar rate는 뭔데? 기호 상수다. 기호 상수. 뭐로 선언했다? 샵 디파인 명령으로.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통 샵 디파인 문장은 프로그램의 맨 첫 부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샵 디파인이 들어가는 문장은 전 처리기가 처리한다. 프리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전 처리기는 코드에서 exchange underbar rate를 전부 찾아서 1120으로 바꾸어 주더라. 그래서 기호 상수는 상수 값을 그대로 쓰는 방법. 갈로에 보니까 이것을 리트럴 상수라고 하고, 이 방법에 비하여 몇 가지의 장점을 지닌다. 첫 번째 장점이 뭡니까? 기호 상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읽기가 쉬워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아래 문장 갈로 1에서는 뭐다? 11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다. 그 밑에 보면 1120 곱하기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제 값을 사용하는 예제다. 그러나 문장 2에서는 뭐다? 1120이 환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저기에서 기호 상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exchange underbar rate는 뭐다? 환율을 의미한다. 여기다가 달러를 곱하니까 뭡니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재 밑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기호 상수의 두 번째 장점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동일한 상수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수값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환율이 1050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면 뭐다? 만약 숫자를 사용했다면 프로그램에서 그 숫자가 사용된 모든 것을 일일이 찾아서 값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반하여 기호 상수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기호 상수의 정의만 변경해 주면 된다. 되게 편리하겠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방금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했는 것 중에 이 기호 상수는 뭐다? 상수의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하고, 이걸 일명 리트럴 상수라 그러고, 요것처럼 요렇게 define 명령을 줘가 선언을 해가지고 요게 값을 집어넣어 쓴다. 그 기호 상수의 장점은 프로그램을 읽기가 쉽고, 알겠습니까? 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요런 장점이 있더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92페이지 맨 위쪽에 그림 3.7에 보니까 리트럴 상수와 기호 상수를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슬라이드 몇 번째? 28번째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교재 92페이지 이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럼 왼쪽은 보니까 리트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 오른쪽은 뭐다? 기호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 설명해 놨다. 그러니까 리트럴 상수를 사용하는 것은 뭐다? 등장하는 곳곳 모든 것을 뭐다? 일일이 1050, 1051에 수정해 줘야 되는데, 기호 상수가 정의된 경우에는 기호 상수 여기에 있는 주어진 할당되는 값 1120만 뭡니까? 1050으로 뭐다? 수정해 주면은 이 소스 코드 안에 기호 상수인 거는 일괄적으로 전부 대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호 상수를 매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자, 달러를 원화로 계산하기라는 게 딱 타이틀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93페이지 맨 위쪽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93페이지 맨 위쪽에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93페이지 맨 위쪽에 가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예제로 달러화를 원화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달러화는 정수 변수 USD에 저장하고, 달러화의 환율을 곱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달러화가 몇 원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한다. 환율은 뭐다? 1달러당 112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슬라이드에 보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나와 있고, 결과는 뭡니까? 달러화 금액을 입력하라. 얼마? 1000달러를 입력했습니다. 달러화 1000달러는 환율로 얼마입니까? 112만원에 해당된다. 자, 요건 출력 화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수형 변수 USD는 뭡니까? 달러화를 말한다. 근데 여기 기호 상수 써가지고 뭡니까?
기호상수를 선언을 해가 1120을 뭐다? 예? 미리 할당을 해놨죠. 그래놓고 또 변수 int krw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달러 금액을 입력하시오. 자,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 스캔F 해가지고 값을 입력하겠죠. USD %D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달러 금액을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그럼 입력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000 같으면 $1000 입력하면 될 거고, 그 다음 KRW 있죠. 이거는 원화를 보관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 exchange underbar rate 곱하기 USD라고 되겠죠. 이거는 원화로 뭡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즉 환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에? 결국은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1000 입력받았는 걸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원화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원화는 방금 앞에서 본 대로 여기는 얼마가 계산되어 나온다? 112만원이 계산되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기호상수에가 환율을 요리 기억하고 있대. 거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면 뭡니까? 달러 금액하고 곱해가 뭡니까? 원화로 환전이 된다 이 말이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112만원이 나왔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94페이지 맨 위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94페이지 올라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그거 보니까 재산 계산하기, 그래가 철수군은 미래에 자신이 모을 재산을 계산하고 싶어 한다. 한 달에 500만원씩 30년 동안 저금하면 얼마가 될까? 적절한 자료형을 사용해보자. 그러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엑셀 과목 이런 데에서는 이걸 뭐다? 재무함수라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매달 한 달에 500만원씩 30년 동안 저금을 하면 얼마나 될까? 이래 된 겁니다. 뭐 벌써 노후 대책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년은 몇 개월? 12개월입니다. 그럼 30년 가면은 이 기간 계산을 어떻게 30 곱하기 뭡니까?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매달 저축 금액은 500만원이다. 그 다음 30년 후에 재산은 얼마다? 약 18억 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스 코드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겠노?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회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그래서 int 정수형 선언했습니다. 프로퍼티 변수. 요거는 재산을 말하겠죠. 그 다음 int sa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축 금액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에 가니까 매달 저축 금액을 입력합시오 해놔놓고 스캔F 해가지고 뭡니까? 저축 금액을 얼마 입력하겠죠. 우리는 현재 문제에서 뭡니까? 매달 얼마 적금한다? 500만원 이래 앞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프로퍼티. 요 프로퍼티는 뭡니까? 재산을 보관하는 변수가 될 거고, 재산은 어떻게? 저축금액 곱하기 요게 뭡니까? 아까 30년 기간이다. 1년에 12달이니까 12 곱하기 30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그 라인에 보니까 30년 후에 재산 이꼬르는 요 플러스 재산 결과값을 여기 집어넣어가 표기하라 이 말. 그래 했더니 이 결과가 아까 얼마 나옵니까? 18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 코드 표준 형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뭘 선언을 하고 뭘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출력을 한다는 거. 이 형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표준입니다. 표준.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랩 그러니까 변수의 값 뭡니까? 교환하기란 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96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맨 위쪽에. 그래서 96페이지 맨 위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 x와 변수 y의 값을 서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를 작성해보자.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되죠? 물론 여기는 그림으로 표현되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인에 보니까 인트 A, 정수의 변수 A는 뭐다? 100을 집어넣어 놨다. 그 다음에 B에는 뭐다? 200을 집어내 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트 템프 함수에 이거는 뭐다?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요 그림하고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작업이 어떻게? 예? 어떻게 하라? A의 값을 어디에? 템프로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A의 현재 값이 100인데 요게 뭐다? 템프 요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요게 템프 방에는 변수에는 100이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A 변수에다가 B의 값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A 변수 여기에는 뭐다? B의 값이 현재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값을 요리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A의 기존의 100은 뭡니까? 템프 방으로 이동했고 지금 비어있는 A에는 200 값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B에는 다시 템프의 값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B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템프 값을 요 갖고 와가 집어넣으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100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A라는 변수에는 정수값이 100이 있었고 B에는 200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교환하고 나니까 왜 됩니까? 결과가 A에는 200 값이 들어오고 B에는 뭡니까? 100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주어진 변수의 초기 값이 수정이 돼가 바뀌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 우리가 수열로 말하면 교차 수열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이미 두 변수의 값을 뭡니까? 교환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16진수로 하드웨어 제어하기 그래가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97페이지 맨 이쪽에 해당됩니다. 97페이지 맨 이쪽에. 그 우리 교재 잠시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같은 하드웨어 제어 프로그램에서 8개의 핀에 LED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8개 LED들은 8개의 비트로 제어한다고 가정을 하자. 특정 비트에 1을 넣어주면 해당되는 LED가 빛난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LED를 빛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비트 패턴을 16진수로 하드웨어에 쓰면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뭡니까? 1이 채워지고 그 다음 마지막은 전부 제로로 채워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그럼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2진수 패턴이다. 그래서 첫 번째 LED를 빛나게 하려면 어떤 값을 16진수로 하드웨어에 써야 되는가? 2진수로 되어 있는 거 16진수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핀 여기에만 LED 불이 오면 되겠죠. 켜고 나머지 LED는 전부 제로로 채우고 끌려고 한다. 그러면 비트를 16진수로 어떻게 뭐다 표현을 하면 되겠노?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 여기에는 1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LED 불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로를 채워졌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왼쪽부터 이렇게 4비트씩 자릅니다. 잘라. 그 다음 오른쪽에 또 4비트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에? 여기는 어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로 x 제로 요거는 제로 x 8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16진수로 변경하려면은 여기 있는 2진수 4비트씩 잘라서 0에서 F까지 문자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은 아니 1000이 아니고 왼쪽에 1000는 8이 됩니다. 왜? 웨이트 값 계산하면 1, 2, 4, 8이기 때문에 8이라요. 8. 자, 8이 되고 오른쪽에 0는 뭡니까? 각 비트마다 전부 제로를 채워져 가기 때문에 계산하면 제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트 패턴은 16진수 OX80에 해당되고 C 언어에서는 16진수를 나타낼 때 앞에 항상 요것처럼 OX, 요 X는 헥사 대신말이 줄임말입니다. 요렇게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전부 제로고 요거는 뭡니까?
요 놈의 값이니까 8이 되더라요. 그래서 이진수를 16진수로 뭐다 표현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슬라이드 가니까 부동소수점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98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실수는 부동소수점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소수점이 소수점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오타인데 따라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학적 표기법과 유사하다. 뭐가? 부동소수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9598 곱하기 10의 8승이 있는데, 자, 실수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이래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부분을 가수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치수부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뭐다? 치수부를 소수부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실수의 표현 범위를 나타낸다. 10의 8승계.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페이지 몇 페이지 오느냐? 98페이지 맨 이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실수는 예를 들어 1, 2, 3.456과 같이 소수점을 가진 수를 말한다. 그래서 실수는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다루는 자연과학이나 어디에 공학 분야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플로트와 더블, 롱, 더블의 세 가지 자료형으로 실수를 표현하고, PC에서는 더블과 롱, 더블은 같다. 그래서 그림 3.8에 보니까 자, 플로트와 더블, 롱, 더블형을 이용해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블과 롱, 더블은 밑에 비트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플로트는 32비트를 사용하여서 실수를 표현하고, 더블은 실수를 표현하는데 64비트를 사용하고, 플로트는 뭐다? 약 6개의 유의 숫자를 가진다. 그런데 더블은 약 16개의 유의 숫자를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비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저장하기 어렵더라. 따라서 되도록 더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교재 중간에 표 2.6에 보니까 부동소수점 자료형을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밑에 참고 보니까 유효 숫자는 뭐다? 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2.696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2.700이다. 여기서 2와 7은 뭐다? 의미 있는 숫자이다. 반면에 뒤에 붙은 제로제로는 뭐다? 단순히 자릿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의 개수는 소수점의 이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2.700을 2.723이라고 표현해도 유효 숫자는 역시 2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앞에서 언급한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부동소수점 상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99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소수점형 그래가지고 그 부동소수점형이 아니라 부동소수점 상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표 3.3 부동소수점 상수의 표기법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부동소수점 상수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소수점 표기법으로, 예를 들어 1, 2, 3, 4, 5.6과 같이 우리에게 친근한 소수점을 이용하여 실수를 표현하는데 반하여,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지수 표기법으로 지수를 이용하여 실수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즉 1, 2, 3, 4, 5.6은 뭡니까? 예를 들어 1.23456 곱하기 10의 4승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이것을 뭐다? C 언어에서는 뭐다? 1.23456 2의 4로 표기한다. 지수 부분은 대문자 2나 소문자 2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니까 소수점 표기법과 지수 표기법, 그 다음에 각각 의미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1, 2, 3.45는 소수점 표기법인데, 이걸 지수 표기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345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미는 1.2345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수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2.0처럼 뒤에 소수점을 붙이면은 이것은 뭐다? 부동소수점 상수로 간주되어 가지고 더블형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수 표기 부분 주로 어떤데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기하는데 사용하더라. 그리고 부동소수점 상수는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만약 더블형이 아니고 플로트형 상수를 만들려 그러면 상수 끝에다가 소문자 F나 대문자 뭐다 F를 뭐다 붙여주면 된다 이 말. 자 이렇게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냥 점 있는 거는 뭐다 소수점만 붙여도 되고 0.28은 뭡니까 정수부가 없어도 되고 9.26 2의 3은 뭡니까 9.26 곱하기 10의 3승을 말한다. 그 다음 0.67 2 마이너스 7 대놓고 이거는 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오타 났네요. 마이너스 7 하면 안 되겠죠. 이게 9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9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형식 지정자란 게 나옵니다. 형식 지정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00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10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맨 위쪽에 가니까 플로트형의 값을 출력하거나 입력하려면은 형식 지정자로 퍼센트 뭡니까? 플로트의 줄임말 실수다 이 말이죠. F를 사용한다. 그 다음 더블형의 값을 입출력하려 그러면은 뭐다? 롱이죠. 퍼센트 LF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디우스라는 변수를 더블로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 F문은 반지름 값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스캔 F 값을 받아들이겠죠. 퍼센트 LF대. 자, 라디우스라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에 뭐다? 예? 형식 지정자에 넣어가지고 뭐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스캔 F니까.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 LF를 사용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뭐 할 때? 더블형의 값을 입출력하고자 할 때 형식 지정자를 이렇게 쓴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00페이지 중간 부분 교재 아래에 프로그램 설명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 아래에 그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걸 실행을 하니까 여기는 플로트 F 밸류 여기는 더블 D 밸류라고 되어 있고 요런 값을 각각 뭐다 초기 값을 줬단 말. 그러니까 이 형식에 따라 실행을 했더니만 결과가 플로트형 변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더블형 변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게 뭘 의미하노 이 말이죠. 이거는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6개 정도의 유효 숫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8번째 자릿수부터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 예? 8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여기서부터는 9 있죠. 여기서부터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더블형 있죠. 더블형 같은 경우는 뭐다? 15자리 정도의 유효 숫자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쭉 이리 하려 보면 15자리 이해되겠죠? 그래서 형식 지정자 퍼센트 앞에 붙은 30.25는 예? 여기 보면 30.25 있죠? 예? 25 이거는 F고 이거는 LF입니다. 자, 이 25는 전체 출력 필드의 크기를 30으로 하고 소수 부분은 뭐다? 25자리로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5자리.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우리 교재 참고 부분이 나오는데, 부동소수점령의 한계를 알려주는 헤더 파일이 존재한다. 헤더 파일 플로트.h에 있는 요 h가 헤더거든요. FLT min과 FLT 언더바 max는 뭐다? 플로트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max는 맥시멈 최대값이죠. min은 미니멈 최소값입니다. 비슷하게 더블형에 대해서도 DBL 언더바 min 그 다음과 DBL 언더바 max가 정의되어 있더라. 그 다음 밑에 QA 보니까
플로트 같은 실수를 인트 같은 정수에 넣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노? 그래서 답을 뭐다? 컴파일러는 이러한 경우에 경고를 한다. 실수 중에서 소수점 이하는 없어지고 정수 부분만 정수 변수에 대입되더라. 그래서 12.7이라는 실수를 정수 변수에 대입하면 왜 돼요? 수점 이하 0.7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12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하고 뭐다? 안에 소스 코드가 하나 딱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거 보니까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개념을 잠깐 언급해 놨는데 이 부분을 교재 한번 보세요. 오버플로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에 대입되는 수가 너무 커서 변수가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을 오버플로우라 그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는 뭐다? 플로트형 변수는 약 일상을 넘는 수는 저장하지 못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이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뭐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것이다. 언더플로우는 언더플로우 있죠.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겠어요? 오버플로우와 반대의 상황이다. 부동 소수점 수가 너무 작아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언더플로우이다. 자, 이런 것을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플로트 실수형 변수 x를 선언했고 값을 1, 2, 39를 할당했습니다. 초기값. 그 다음 플로트 y 변수에는 뭐다? 1.23456 마이너스 46을 뭐다?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문에 얘가 x 이퀄 %e x값 갖다 넣으라 이 말이죠. y 이퀄 %e 있죠. y 값을 뭐다? 여기에 대체시켜서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만 여기는 x 이퀄 inf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왔고 y는 0. 뭡니까? 0000002 플러스 0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요 부분 페이지 1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그 결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소수점 상수 산술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래 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초기화 중에 더블에서 플로트로 잘린다. 그 다음 상수 산술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결과창이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뭐다?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뭐다? 언더플로우가 일어나서 뭐다? 값이 전부로 0으로 출력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103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양빛 도달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면,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몇 분 만에 지구에 도착하는지를 컴퓨터로 뭐다? 계산해 보고자 한다. 빛의 속도는 뭡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뭡니까?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다.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여기 뭐니까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 시스템 이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빛의 속도는 뭡니까? 그거 보니까 얼마?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세컨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킬로미터 세컨드 초당. 그 다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얼마라고 되겠어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달하는 시간은 약 8분이 소요되었다고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변수를 생성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 빛의 속도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도달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은 부동소수점 수여야 되고, 왜냐하면 수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큰 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이 도달하는 시간은
계산 공식이 도달 시간 이꼬르는 뭐다? 거리 나누기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되고, 부동 소수점 수를 뭐다? 출력할 때는 프린트 F문으로 시작을 하되 %F나 %LF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교수님이 방금 설명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게 힌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참고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04페이지 맨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해 놨듯이 요 W형을 쓰겠다면 라이트 스피드 변수는 뭐다? 예? 요거는 뭐다? 빛의 속도를 저장하는 변수다. 뭐가? 요 스피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당 뭐다? 예? 30만 킬로미터라고 요 초기값 30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W로 선언하되 디스턴트, 요거는 거리죠.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변수가 디스턴스인데, 요거는 약 얼마라고? 14만 얼마입니까? 14만 9천 600km라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변수, 즉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거는 W형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있죠. 요거는 뭘 의미합니까? 요거는 빛이 도달하는 시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달 시간을 계산했는 결과를 넣을 변수입니다. 어떻게? 디스턴스, 거리 나누기 뭡니까? 라이트 스피드, 빛이다, 빛의 속도다. 즉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전부 초다며. 그래서 그 초 시간을 나누기 뭡니까? 분으로 한다며. 60.0으로 그렇게 변환을 했다. 그 변환하는 결과를 타임 변수에 집어넣겠다며. 그 다음 여기 출력문 나오죠. 첫 번째는 뭐다? 빛의 속도, 두 번째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 디스턴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달 시간, 타임. 그러면은 시간을 출력하는데 시간은 약 8분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왜 됩니까?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는 얼마? 약 30만 킬로미터 세컨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온도 변환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온도 변환하기. 요거는 페이지 105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우리 교재 10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로부터 화씨 온도를 받아서 섭씨 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화씨 온도는 뭐다? 100도고, 섭씨 온도는 뭐다? 37.777777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식이 하나 나오죠. C 이꼴 갈로 열고 F-32 갈로 닫고 곱하기 9분의 5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C는 뭡니까? 섭씨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 F는 뭡니까? 화씨 온도를 의미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자,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솔루션 켜놔놓고 이거 잘못 못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로 수정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06페이지 맨 이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가 106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뭡니까? 자, 파일명이 뭐다? 우리 교재 보니까 templates.c라고 되어 있죠. 템플레이트 온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자, W형으로 쓰겠다. 셀리시우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소스 코드를 봤을 때 뭐다? 섭씨 온도를, 늘 변수죠. 요거는 뭡니까? 파렌헤이트. 요것도 변수 선언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화씨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이죠. 그럼 프린트F 하시 온도 이꼴 이래 되겠고, 그 다음 스캔F 값을 받아들여 %LF죠. 그죠? 롱 플로트 엠퍼사드 페어런 하이트, 즉 부동 소수점령을 입력받는데 요렇게.
그 다음 셀리시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교재로 말하면 섭씨 온도를 보관할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 갈로 안에 페어런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0 갈로 닫고 곱하기 5.0 나누기 9.0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뭡니까? 섭씨 온도가 계산되겠죠. 그 계산된 값을 뭡니까? 여기에 줘서 요대로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106페이지 가면은 중간에 뭡니까? 도전 문제가 나오는데, 섭씨 온도를 받아서 화씨 온도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위의 코드를 수정해보자 그랬어요. 그래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화씨 온도 이꼴 뭐다? 갈로 열고 섭씨 온도 곱하기 1.8 갈로 닫고 플러스 32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섭씨 0도는 화씨 32도에 해당되고, 섭씨 100도는 뭐다? 화씨 212도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가 이렇게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요 공식대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면 되고, 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물은 0도씨 혹은 32도 F와 같다. 그 다음 몸의 온도는 37도다 혹은 98.6 F가 됩니다. F는 섭씨 온도라 그러죠. 그죠? 근데 물은 100도씨에 혹은 212도 F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의 섭씨와 하씨는 동일하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또 우리고 도전 문제를 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한번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원의 면적 계산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원의 면적 계산하기. 이거는 우리 교재 107페이지 맨 위에 해당되는데, 10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뭐라고?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받아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뭐다?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을 얼마? 10.0의 값을 받았고, 원의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314.159200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뭐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호상수로, 기호상수 PI죠. define 선언했다. 어떻게? 값을 3.141591을 선언했다. 그리고 더블 라디우스 반지름, 이건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더블 에리아는 원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면은 어떻게?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자, 안내 메시지 보여주고, 그 다음 스캔F 함수 해가지고 반지름을 뭐다? LF로 입력을 받겠다 이 말이죠. 원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라? 기호 상수에서 선언한 파이 값 요거 3.141592 요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다. 반지름은 외부에서 받아들이죠.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원의 면적 콜론하고 뭡니까? 구해진 에리아 변수에 들어앉아 있는 원의 면적을 뭐다? %F 플로트형으로 뭐다? 나타내 달라 이 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 딱 가니까 뭐라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응? 뭐가 나옵니까? 문자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제3장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108페이지 되면 10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08페이지 맨 이쪽에 가면 문자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 캐릭터는 한글이나 영어에서의 하나의 글자, 숫자, 기호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자는 컴퓨터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하다. 거의 모든 정보가 뭡니까? 문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자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컴퓨터는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문자도 예외가 아니다. 문자도 역시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영문 대문자 A는 숫자 65로 B는 66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자 코드를 하고,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문자 코드는 ASCII 코드이다.
아스키 코드는 영어의 대소문자와 숫자 기호들에 대하여 0에서 127 사이의 값들을 부여한다. 그래서 C 언어에서도 아스키 코드를 활용해가 문자를 표현하게 되는데, 영문자의 경우는 뭡니까? 글자들의 개수가 128개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에 대하여 많은 비트를 할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8비트면은 충분하다. 즉 1바이트. 아스키 코드는 8비트의 캐릭터형의 변수에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108페이지 중간에 그림 3.9에 표현되어 있는 건데, C 언어에서 문자는 숫자를 표현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문자는 컴퓨터보다는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해하기 쉽고, 문자는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런데 문자 영문 알파벳 대문자는 아스키 코드로 10진수 65, E는 69, G는 71, J는 74, N은 78. 즉 C 언어에서 문자는 숫자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니까 이어서 문자는 컴퓨터보다는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우리 교재 108페이지 맨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럼 방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아스키 코드는 뭐의 줄임말이냐? American Standard Code for 뭡니까? Information Interchange.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미국 표준화 정보 교환용 코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아스키 코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는 8비트를 사용하여 영어 알파벳을 표현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09페이지 맨 이쪽에 가면은 그림 3.10의 아스키 코드 표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말이다. 그럼 이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보세요. 자, 요거는 캐릭터 문자를 표현하는데 영어 대문자 A 문자를 표현해야 돼. 요 HX 있죠. 요거는 헥사데시말. 영문 알파벳 대문자 A를 16진수로 표현하면 41에 해당되고, 이걸 데시멀 포인트 10진수로 표현하면 뭐 한다? 65에 해당된다. B는 뭐다? 66.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뭐 느낌표 있죠. 이런 거는 33에 해당되더라. 그죠? 그 다음 소문자 A는 뭐다? 97. 소문자 B는 98. C는 99.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를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고,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C 변수는 뭡니까? 캐릭터 문자형으로 쓰겠다면 문자 변수선을 했어요. 자, 문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입력 안 되면 그 다음에 C 변수에 있는 걸 뭐다? %C 있죠. 캐릭터를 표현하래요. 그래서 입력된 문자는 무슨 캐릭터다? 요 갖고 온 값을 그대로 전하겠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시오. M자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출력이 어떻게 돼요? 입력 문자는 M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더라. 자, 이거 소스 코드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퀴즈가 나오는데 뭐라고? 자, 묻기를 그냥 숫자 1과 싱글 코테이션 마크 1의 차이점이 뭔데? 밑에 그림 보니까 숫자 1은 그냥 변수 상자에 1이 들어갔고, 예? 코테이션 마크 1 이거는 뭡니까? 변수 상자에 뭐가 들어갔어요? 숫자가 49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 그냥 앞에 1은 정수고 뒤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1 요 놈은 뭡니까? 문자 1을 나타내는 아스키 코드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방금 앞으로 돌아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숫자 1을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1. 에? 숫자 1. 찾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숫자 1. 아스키 코드 49가 나와 있습니까? 집진수로. 요거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실행하면은 뭐다?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112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2페이지 맨 위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가 컨트롤 캐릭터가 제어 문자가 나옵니다.
자, 제어 문자들은 뭐다? 인쇄될 수가 없고 주로 콘솔이나 프린터를 제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뭐다? 문자들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쇄 목적이 아니라 제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들을 뭐다? 제어 문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줄바꿈 문자라든지 탭 문자라든지 벨 소리 있죠. 삑 소리 나는 거 백스페이스 문자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게 뭡니까? 제어 문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예를 드러난 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제어 문자를 나타내는 방법거래가 아스키 코드를 직접 사용한다. 그래서 캐릭터 bif라는 변수를 문자형으로 쓰는데 코드값 7을 딱 줬다. 그러니까 프린트 문에 해가지고 %C에 뭐다? 비트 7을 딱 집어넣는 게 뭡니까? 삑! 이래 소리가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삑 하는 경고 별 소리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 밑에 보니까 escape 시퀀스 사용 그래가지고 역시 bif 함수를 캐릭터로 선언했고 여기 이번에는 /a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bif 값을 갖고 와가 여기 집어넣어 뭐다? 출력하라 이 말이죠. 응? 그럼 요거는 뭡니까? 제어 문자로 표기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뭐다? 어떤 결과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요 /a는 뭘 의미하는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요게 escape 시퀀스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 뭐다? 페이지 11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표 3.4 escape 시퀀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뭐니까 제어 문자 이름은 경고 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 문자 표기는 /a로 표기하고 값은 뭡니까? 7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삐가 하는 뭐다? 경고 벨 소리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요거는 우리 교재 11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113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면 escape.c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트형 정수형으로 id와 패스 변수 선언했고 printf에는 id와 패스워드 4개의 숫자를 입력한다. 이렇게 안내 메시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printf에는 id를 뭐다? 4자리로 입력하라 이 말이죠. 스캔F %d id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패스는 뭐다? 또 4자리. 그래서 %d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a 입력된 id는 뭐다? %d이고 패스워드는 %d입니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실행했디만도 뭡니까? id 1, 2, 3, 4 패스 5, 6, 7, 8 자, 입력하니까 입력된 id는 뭐마? 어떻게 해요? 1, 2, 3, 4, 2고 패스워드는 5, 6, 7, 8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 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 강의 현재 시간이 1시간 5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3장은 너무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2번에 걸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차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시간이 1시간 52분 약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의를 청취하시다가 좀 피곤하고 이러면은 중간쯤에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 10분간 휴식하시면서 물도 한 컵 마시고 생수도 아니면 음료수라도 뭐 한 잔 마시고 좀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끝까지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진도가 끝났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가보면은 저 뒤에 또 연습 문제가 나와요. 115페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114페이지 가니까 맨 아래쪽에 중간 점검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C에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는 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ASCII 코드죠. 두 번째는 경고음을 출력하는 제어 문자는 무언가 /a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 슬래시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블 슬래시 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보세요. 메뉴에 보면 중간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컴퓨터에서는 문자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아스키 코드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C에서 문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 무언가? 이게 뭐다? 캐릭터. CHAR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컴파일러가 싱글 쿼테이션 대문자 A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다 풀어주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한된 시간 속에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5월 4일날 개강하면은 수업 강의 중에 교수님이 다 빠뜨린 게 있는 거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저 위에 보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1번에 부동소수점형에 속하는 자료형을 모두 열거하라 그랬는데 뭐가 있었어요? 플로트, 그 다음 더블, 롱 더블이 있었습니다. 2번에 플로트형 대신에 더블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랬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더블형은 뭡니까? 오차가 적기 때문이다 그랬죠. 뭐에 비해서? 플로트형에 비해가. 그 다음 3번에 12.345처럼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인트형의 변수에 넣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소수점 이하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간 점검 문제는 뭐 요정도 하면 되겠는데 저 앞에 9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아래쪽에 중간 점검 또 있네요. 1번에 보니까 정수형에 속하는 자료형을 모두 열거하라. 이거는 소트와 인트와 롱이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숫자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가? 이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점이 뭐였습니까?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왜 정수를 하나의 타입으로 하지 않고 소트나 인트, 롱 등의 여러가지 타입으로 복잡하게 분류하여 사용하는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재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자료형마다 정수를 나타내는 뭐다?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예로 소트형 변수에 32,768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랬고 마이너스 32,768로 저장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는 나중에 개강하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대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풀이해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근데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좋은 그 글 내용을 하나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제목이냐면은 삶의 세 가지 여유로움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삼여가 있답니다. 삼여, 즉 세 가지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생은 언제?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농부의 삶을 통해가 3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여유로움은 뭐다? 고된 하루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에 호롱불 아래 온 식구들과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저녁상을 받는 넉넉함이 첫 번째 여유로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여유로움은 뭔데? 봄부터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가을거지로 꽃간을 채운 뒤에 눈 내리는 긴긴 겨울을 보내는 충만함이 두 번째 여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유로움은 뭔데? 노년의 다복함이라 그러는데, 즉 아들, 딸을 잘 키워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유로움 속에서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노년의 다복함이 세 번째 여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유로운 마음의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다고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그의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여유로운 한 주가 되기를 교수님은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